제일 그래도 궁금한 게 네. 이제 다음 주 아니에요. 네. 21일 화요일 예. 9시 30분 네. 박근혜 대통령. 네. 저희가 어제 이혜훈 의원님 박근혜 전문가시죠 그분이. 네. 초창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옆에서 도움을 주신 경제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나갈 것 같다. 버티다가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찍으라고 하면 나갈 것 같다. 네. 지금 가능성은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검찰의 여러 예.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그런 문답 능력이 질문하고 문답 능력이 그리고 대화하는 능력이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오. 떨어진다고 저는 지금 취재해온 바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로 빙글빙글 돌려 떨어진다 이렇게 아니요, 얘기하는데. 제가 박근영 씨와 박지만 씨를 제가 오랫동안 취재했는데 16년, 18년 이런 식으로 그 사회와 단절 그리고 친구와 단절, 주변과 단절된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대답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성격과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 특검 조사를 계속 그 외면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나가지 않았던 헌재에 나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주변에서 판단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지 않을 가능성은 커요. 하지만 간다면 굉장히 큰 승부수죠. 간다면 네. 간다면 자, 그 이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검찰이 하는 대화 수준이 네. 저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대화하는 수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일상사에서 서로 각자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아니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저는 뭐 잘하죠. A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네. B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2002년도에 예. 정몽준 그 국민통합 21 후보와 그때는 바깥에 창당을 하고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얘기할 때도 예. 정몽준 후보가 얘기를 던졌을 때 박근혜 의원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비난하던 사람과 같이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정몽준 후보가 던지면 그것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과 같은 자리를 하느냐 계속 그 얘기만 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질의응답이 굉장히 좀 엉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인 시절 몇 년 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사실 알고는 있지만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는데 대답은 대통령이 해야 돼요. 대답은 피의자가 직접 해야 되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변호인 옆에 앉으면 상의하면서 잘 모르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나 보죠. 근데 모든 걸 물어보고 대답할 수는 없어서 그리고 Q&A를 준비를 할 거예요. 예. 검찰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쪽에서 좀 사적인 거나 다른 쪽에서 던져서 무너뜨리면 심리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네. 이분은 말을 마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구? 그게 그 박근혜 자백이 될 수가 피의자를 있다. 발목을 잡아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11시 59분 한 30초쯤 됐을 때 네. 점심은 뭘 드시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그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위장에 큰 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밥을 보통 사람이 먹는 거에 3분의 1 정도를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먹습니다. 1시간에 걸쳐서 먹는데 네.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TV를 보고 혼자서 먹는 것이 버릇인데 그래서 혼밥을 계속 하셨네. 그래갖고. 저랑 같으시네요. 그리고 뭐 당신이 대통령이에요? 저도 혼밥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는 반찬 그리고 어떤 음식만 계속 먹기 때문에 검찰청 음식 그 밥은 그 거부할 가능성이 커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95년도에 소환됐을 때 네. 도시락을 싸왔다 그래요. 네. 아마 비서들이 그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해서 밥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뭐 그날
아시다시피 제가 검찰청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 가보면 밥 먹기 싫어요. 기분 나쁘고. 그래요? 네. 난 조사받으면서 왜? 밥두 그릇씩 달라 그러고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10명에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 아니 저는 12시쯤 밥 먹고 네. 한 3시 반쯤 짜장면 또 하나 시켜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시켜주는데 표정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아, 이 양반이 지금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18시간 조사받고 조금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나왔거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주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을 보도해 가지고 그걸로 네.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아, 네. 죽을 뻔했죠 그러고. 뭐 죽을 뻔까지는 아니고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갔었는데 네네. 그때도 저는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못 먹는 그 유치장에 입감된 사람 중에 못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인데 예. 아니 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 한두 명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어요. 여기 계시네요 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안 나갈 거다. 네. 그럼 그다음 검찰의 대응은 뭐예요? 검찰에서는 또 그 출석 요구서를 부르죠. 보내고. 그리고 다른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박하겠죠. 사실 검찰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굉장히 빠른 생각이었어요. 계획보다도. 아니 그런데 보세요. 네. 10일 날 파면이 됐고 네. 그걸 15일 날 통보를 하면서 또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어요. 네. 그런데도 안 나온다? 법 상식상 네. 그 형평성상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야 맞는 거죠. 예.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자, 이재용 씨가 예. 삼성의 이재용 씨가 세 차례 독대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를 통해서 승계와 상장을 거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433억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주고받은 게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뇌물 공여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뇌물이. 그렇죠. 뇌물이 이게 대마였어요. 특검의 가장 큰 목표가 삼성이나 대기업의 뇌물죄를 적용한다. 적용을 해서 뇌물죄를 완벽하게 입증을 해서 누구를 구속시켜서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가겠다는 게 1차 목표였는데 1차 예. 목표를 이뤘습니다. 네. 근데 공여자가 구속됐으니까 수수자는 그냥 당연히 구속입니다. 수수자는 죄질이 한 3배 정도 높을 가능성이 그렇죠. 커서요. 공여자는 실질적으로 뇌물 공여는 그 세진 않아요. 물론 사업가들이나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자기가 이권을 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뇌물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뇌물 수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지금 재판에 붙이면 검찰이 구형이 15년이 넘어갑니다. 15년. 네. 그래서 뇌물 수수니까. 네, 뇌물 수뢰. 이거는 뇌물 공여자가 구속됐기 때문에 뇌물 수수자를 수사를 하지 않고서라도 예. 구속하는 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되는 게 이게 명확하게 그냥 심플한 법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루고 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는데 예. 뭐 그렇게 될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을 믿을 만하다. 예. 검찰에 아시다시피 그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이 우병우라입니다. 직계입니다. 지금껏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안 하고 뇌물 수사도 적용을 안 하겠다고 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이영렬 지검장이 그냥 그 바로 수사를 맡고 나서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하겠다. 다른 압수수색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했죠. 이미 증거가 충분히 있으니까 압수수색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수사의 정점에 와 있다. 예. 이런 뭐 각종 수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믿을 만한 검찰이 있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박근혜 대통령을 세게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네. 그물코를 크게 엮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에서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게. 영장이 한 번만 기각된다면 예. 네. 다시 치기가 힘들다.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다면 특검의 정치성 그리고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장미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여기까지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21일에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그렇죠. 많더라고요. 지금 반반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출석을 해서 네. 출석을 하면 일단 그리고
피의자인데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동정 여론이 조금 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 정치적 쇼는 최근에는 좀 잘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집권 여당이 굉장히 잘하던 부분이어서 예. 가서 피해자로 코스프레를 하고 네.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끌려갑니다. 예. 그런데 판사가 만약에 기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반대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검찰 생각을 수사가 꼬여버리죠. 네. 그 생각을 박근혜 측근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판사에 지금 뭐 삼성 판사가 이영훈 부장판사였는데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이용훈 부장판사에서 김진동 판사로 긴급하게 바뀌었죠. 최순실과 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의 사위라는 거는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죠, 그거를. 네네 네. 맞아요. 네. 이 임정평 교수라는 사람이 41년생인데 65년부터 독일에서 유학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유학 초창기입니다. 독일파구나. 네. 예. 그런데 이분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고 마인츠에서 공부하면서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는데 예. 이분이 그러면서 사단법인 제독 한인 총연합회를 꾸리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 독일에 있는 파독된 사람들이 만나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 대부인데 이분이 73년, 74년에 그 한인 회장도 합니다. 제독 한인 총연합회. 그런데 최태민, 임선희 이분한테 최순실을 맡겨서 최순실이 독일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가장 거물이라고 했던 분이 양혜경 씨 아니에요. 양혜경 씨는 최근에 삼성의 본부장이었고 최근에 그러니까 그 최근에 연결이 된 인물이고. 정유라의 승마 그리고 최근에 그 근거지를 독일로 가면서 그걸 뒤를 봐주던 사람이 양혜경 사장이었고 네. 원 뿌리는 임정평 씨네. 이분을 통해서 최순실이 독일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그 파독 광부의 대부이고 그 제독 한인회장을 지낸 윤남수 씨한테 예. 첫 소개를 하는데 쓰리스타에 딸을 보낼 테니 이 사람이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임정평 씨입니다. 그 윤남수 씨, 유준호 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최순실 인맥의 초창기 member들입니다. 그래서 윤남수 유준호는 이제 유배를 같이 설립한 했죠. 사람이죠. 최순실 정윤회하고 같이 우리 했죠. 이 청취자분들이 우리가 좀 너무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와서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준호 씨는 네. 정윤회 최순실이 92년도에 최초로 독일에서 회사를 세울 때 3인 공동명의로 세우는데 정윤회, 최순실, 유준호라고 하는 분이 같이 있었던 분이죠. 네, 같이 사업을 했고요. 같이 예. 오사카라는 식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준호 이분과 윤남수 씨 관계, 윤남수는 또 누구냐 하는 걸 또 설명을 해줘야지. 윤남수 씨는 네. 예. 윤남수 씨는 그 아까 파독 강부의 대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의 아들 데이비드 윤이 지금 데이비드 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번에 그 정유라를 도와주고 있는 네네.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소개업자. 소개된 네. 분이 데이비드 윤인데 그분이 윤남수 씨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입니다. 임정평 씨가 41년생이고 네. 독일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온 원조 독일 유학파예요. 네네. 정평이 나신 분이었죠 네. 거기서. 그리고 그분보다 나이가 좀 아래인 윤남수. 네. 파독 광부였고. 파독 광부였었죠. 네. 그다음에 유준호. 네. 유준호도 파독 광부였었죠. 유준호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파독 광부였었던데 윤남수, 유준호 이런 분들을 초창기에 유학 갔던 임정평 씨가 걷어준 거예요. 걷어서 저 최순실 씨를 소개시켜 준 거죠. 최순실 씨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유준호 씨는 92년도에 최순실 씨와 같이 사업을 하니 네. 윤남수, 유준호 이런 분들이 행동대원으로 최순실을 도와주는 이런 관계였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남수의 아들 네. 데이빗 윤은 지금 이제 아직도 30대 후반 40대죠. 40대. 40대. 40대인데 아직도 정유라의 조력자입니다. 몸종 비슷하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관계다. 그렇습니다. 정리가 돼요? 네네. 좋은 날의 씨가 정리가 되면 다 정리가 네 돼. 확실하게 정리됐어요. 좋은 날의 씨가 방송계 중위예요. 그래요? 시사계. 방송계가 아니 이게 시사계. 중위의 시선은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드레스덴에서 연설하죠. 연설하시고 2013년 그다음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독일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 저 인맥들이 관여했고 기획한 겁니다.
윤남수 씨는 최순실 씨가 올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오빠였고요. 오빠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윤남수 씨를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윤남수 씨를 삼촌이라고 삼촌. 불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용훈 판사는 지금 어디에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삼성 재판을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김진동 판사로 긴급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본다면 이렇게 이 반전 모멘트를 만들 수 있다고 자기들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최순실 씨하고 직접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께서 이영훈 판사가 이렇게 해명 자료에 자기가 최태민 씨를 한 번 본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순실을 독일에 소개한 사람이 임정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80년대에도 최순실 씨와 최순실 집안을 계속 돕고 있었어요. 임정평 씨하고 이용훈 판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영훈 판사의 장인어른이십니다. 아, 장인 어른이다. 네. 아, 그 얘기를 해야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그 이용훈 부장판사가 부담된다고 교체해달라 그래서 교체가 된 거네요. 알았어요, 좋은 나르 씨.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저 중위라니까요, 중위. 아, 시사계의 중위. 제가 죄송합니다. 중위법을 쓰면 안 돼요. 자, 헐. 임정평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문위원이었고요. 정수장학회 이사를 역임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주는 브레인 중에 하나였고 예. 최순실, 최태민을 도와주는 브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네. 그 이분을 독일로 옮기고 최순실을 독일로 옮겨주고 소개해주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임정평 씨였고 네. 자, 임정평 정리 씨는- 들어갑니다. 네. 최순실 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대체 왜 갔을까? 라고 하는 게 계속 궁금점이었거든요. 네. 자, 국내에서 일정하게 재산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해외의 그 통치 자금이 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어찌 보면 최순실 씨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독일로 가든지 프랑스로 가든지 스위스로 가든지 가야 되는데 맨 땅에 박치기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최순실이 정봉 줍니까? 아무 데 가서나 박치기 하게? 그러니 이분을 독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착할 수 있게끔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도와줄 사람을 찾다 보니 박정희 대통령과 오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정수장학회 이 등등 전임 정권 아버지 정권 때 관계가 있었던 임정평 씨에게 보내면 되겠구나 해서 최순실 씨를 연결해줘서 그 연으로 최순실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을 딛게 되었다. 그렇죠. 자,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도왔던 임정평 씨, 독일의 대부죠. 그리고 임정평 씨 사위와 최순실 씨, 그러니까 임정평 씨와 최순실 씨 이게 취재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 나온 건가요? 제가 다 취재했죠. 취재했어요? 누가 네. 확인해 줬나요? 오래전부터 이거 취재해가지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엊그제였죠. 예. 이영훈 판사가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어요. 그래 입을 열고 말을 했어요. 입만 네, 열었어요. 판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직접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네, 뭐라고? 네. 부장판사는 이렇게 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장인어른과 최 씨와 인연이 있는 걸 알았다. 후견인을 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수장학회에서 3, 4년 동안 그 정수장학회 이사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에 이사로 물러났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이후에는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이영훈 판사가 예. 자기도 최태민을 한 번 본 적은 있으나 그게 본 게 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영훈 판사가 자신의 장인 임정평 씨가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다만 그 82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부인한 거고 요거는. 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좀 모순이 있어요. 야, 그런데 주 기자님. 네? 이게 만약에 82년 이후에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만에 하나 네.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임정평 씨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다든지. 네. 제가 독일에 가서 그거 다 취재했습니다. 그래요? 네. 녹음 떴어요? 예. 윤남수 씨가 예. 82년도에 최순실이 처음 독일에 정착하려고 와요. 82년도에 92년도에. 82년도. 82년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최순실 씨가 먼저 독일에 가서 거기에 기반을 잡고 82년 이후에 윤남수 씨, 유준호 씨가 한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올 때마다 최태민 씨, 임선희 씨가 불러다가 밥을 해주고요. 밥을 해주고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그때 줍니다. 당시요? 네. 세뱃돈도 임선희 씨한테 이 윤남수 씨가 2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돈 200만 원이면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때 200만 네. 원이면요. 그때 제가 대학교 때 등록금이 3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그럼 일단 한 7, 8배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 등록금이 전체 물가 대비 제일 늦게 올라갑니다. 최소한 2, 30배는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80년대 이후에 야. 임정평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 최태민 가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네. 그럼 이영훈 판사가 결국 삼성 이재용 재판을 맡았다가 결국은 김진동 판사로 긴급하게 바뀌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배당을 했을 때 조의연 판사, 그러니까 이재용 씨의 1차 영장 기각했던 판사였는데 그 네네. 부분한테 배당했다가 지금 이번에 이영훈 판사한테 줬는데 이 33부가 이영훈 판사가 그 배당된 그 부가 이번에 처음 생겼어요. 근데 조희연 판사는 어쨌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영장 기각했을 때도 그러고 이걸 내가 재판을 직접 맡는다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빠졌다라고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설명인가요? 본인의 설명인가요? 본인이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33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만들었고 최근에. 첫 배당입니다. 첫 배당이에요? 네. 합의부 아니에요? 그런데 첫 배당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이영훈 부장판사에서 김진동 판사로 긴급하게 바뀌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마지막 전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든 화력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특검에서 기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에서 기소한 문제들, 예를 들어 최순실을 뇌물죄로 기소한 부분은 특검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특검 검사들이 들어서 재판을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수본 2기 특수본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측에서 예. 치러야 되고 아니 칼자를 일단 줬고 수사 자체도 그럼 그거 깊게 못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특검이 워낙 잘해놔서요. 아하. 특검의 기본대로만 하면 예. 13개 혐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이렇게 써놨는데 예. 뭐 기본이 아니라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구속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제 21일 9시 30분은 주 기자님 판단은 안 가고 안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간다면 예. 박근혜 대통령의 노림수는 검찰이 헐거운 기소를 하고 예. 만약에 구속영장을 한 번만 기각시키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노림수가 있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번에 가서 수사를 받는다고 해도 바로 영장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구속영장. 바로 영장을 치지 않고 예. 사실 검찰이 공을 넘겨서 불구속영장으로 구속영장을 쳐야 마땅합니다. 불구속 기소로. 네, 근데 불구속을 기소를 해서 예. 재판부한테 판단을 받게 하는 게 예. 수순인데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노림수는 크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시켜주는데 표정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이 양반이 지금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18시간 조사받고 조금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나왔거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주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을 보도해 가지고 그걸로 네.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네. 죽을 뻔했죠 그러고. 뭐 죽을 뻔까지는 아니고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갔었는데 네, 네. 그때도 저는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못 먹는 그 유치장에 입감된 사람 중에 못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인데 예. 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 한두 명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어요. 여기 계시네요 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안 나갈 거다. 네. 그럼 그다음 검찰의 대응은 뭐예요? 검찰에서는 또 그 출석 요구서를 부르죠. 보내고. 그리고 다른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박하겠죠. 사실 검찰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굉장히 빠른 생각이었어요. 계획보다도. 아니 그런데 보세요. 네. 10일 날 파면이 됐고 네. 그걸 15일 날 통보를 하면서 또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어요. 네. 그런데도 안 나온다? 법 상식상 네. 그 형평성상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야 맞는 거죠. 예.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자, 이재용 씨가 예. 삼성의 이재용 씨가 세 차례
독대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를 통해서 승계와 상장을 거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433억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주고받은 게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뇌물 공여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뇌물이. 그렇죠. 뇌물이 못하나 보죠. 근데 모든 걸 물어보고 대답할 수는 없어서 그러네. 그리고 Q&A를 준비를 할 거예요. 예. 검찰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쪽에서 좀 사적인 거나 다른 쪽에서 던져서 무너뜨리면 심리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네. 이분은 말을 마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구. 그게 그 박근혜 자백이 될 수가 피의자를 있다. 예, 발목을 잡아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11시 59분 한 30초쯤 됐을 때 네. 점심은 뭘 드시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그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위장에 큰 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밥을 보통 사람이 먹는 거에 3분의 1 정도를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먹습니다. 1시간에 걸쳐서 먹는데 네.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TV를 보고 혼자서 먹는 것이 버릇인데 그래서 혼밥을 계속 하셨네. 그래갖고. 저랑 같으시네요. 그리고 뭐 당신이 대통령이에요? 저도 혼밥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는 반찬 그리고 어떤 음식만 계속 먹기 때문에 검찰청 음식 그 밥은 그 거부할 가능성이 커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95년도에 소환됐을 때 네. 도시락을 쌓았다 그래요. 네. 어? 아마 비서들이 그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해서 밥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뭐 그날 아시다시피 제가 검찰청은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 가보면 밥 먹기 싫어요. 기분 나쁘고. 그래요? 네. 난 조사받아서 왜? 밥두 그릇씩 달라 그래갖고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10명에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는 12시쯤 밥 먹고 네. 한 3시 반쯤에 짜장면 또 하나씩. 제일 그래도 궁금한 게 네. 이제 다음 주 아니에요. 네. 21일 화요일 예. 9시 30분 네. 박근혜 대통령. 네. 저희가 어제 이혜훈 의원님 박근혜 전문가시죠 그분이. 네. 초창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옆에서 도움을 주신 경제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나갈 것 같다. 버티다가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찍으라고 하면 나갈 것 같다. 네. 지금 가능성은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검찰의 여러 예.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그런 문답 능력이 질문하고 문답 능력이 그리고 대화하는 능력이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저는 지금 취재해온 바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로 빙글빙글 돌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제가 박근영 씨와 박지만 씨를 제가 오랫동안 취재했는데 16년, 18년 이런 식으로 그 사회와 단절 그리고 친구와 단절, 주변과 단절된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대답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성격과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 특검 조사를 계속 그 외면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나가지 않았던 헌재에 나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주변에서 판단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지 않을 가능성은 커요. 하지만 간다면 굉장히 큰 승부수죠. 간다면 네. 간다면 자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검찰이 하는 대화 수준이 네. 저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대화하는 수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일상사에서 서로 각자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아니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저는 뭐 잘하죠. A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예. B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2002년도에 정몽준 그 국민통합 21 후보와 그때는 바깥에 창당을 하고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얘기할 때도 예. 정몽준 후보가 얘기를 던졌을 때 박근혜
박근혜 의원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비난하던 사람과 같이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정몽준 후보가 던지면 그것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비난한 사람과 같은 자리를 하느냐. 계속 그 얘기만 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질의응답이 굉장히 좀 엉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인 시절 몇 년 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사실 알고는 있지만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 같이 합니다. 하는데 대답은 대통령이 해야 돼요. 대답은 피의자가 직접 해야 되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변호인 옆에 앉으면 상의하면서 잘 모르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게 대마였어요. 특검의 가장 큰 목표가 삼성이나 대기업의 뇌물죄를 적용한다. 적용을 해서 뇌물죄를 완벽하게 입증을 해서 누구를 구속시켜서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가겠다는 게 1차 목표였는데 1차 예. 목표를 이뤘습니다. 네. 근데 공여자가 구속됐으니까 수수자는 그냥 당연히 구속입니다. 수수자는 죄질이 한 3배 정도 높을 가능성이 그렇죠. 커서요. 공여자는 실질적으로 뇌물 공여는 그 세진 않아요. 물론 사업가들이나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돈이 힘이 있는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자기가 이권을 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뇌물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뇌물 수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지금 재판에 붙이면 검찰이 구형이 15년이 넘어갑니다. 15년. 네. 그래서 뇌물 수수니까. 네, 뇌물 수뢰. 이거는 뇌물 공여자가 구속됐기 때문에 뇌물 수수자를 수사를 하지 않고서라도 예. 구속하는 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되는 게 이게 명확하게 그냥 심플한 법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루고 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는데 예. 뭐 그렇게 될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믿을 만하다. 예. 검찰에 아시다시피 그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이 우병우라입니다. 직계입니다. 지금껏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안 하고 뇌물 수사도 적용을 안 하겠다고 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이영렬 지검장이 그냥 바로 수사를